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입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과 임상강사 김주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의 저자 서울아산병원 김효은 교수님을 모시고 예민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예민한 아이가 자기의 불안감을 잘 다스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읽어줘라, 공감해줘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민한 아이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불안이나 예민함이 올라올 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확 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되는 경우가 많고, 이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감정이 왜 일어난 것인지, 내 감정의 어떤 정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면 엄마가 바로 안아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안 알아줘가지고 속상했구나, 이렇게 좀 감정을 읽어주면 우선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 때문에 감정이 좀 수그러들고요. 그럼 감정의 크기가 작아지면 아이들이 좀 더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아이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 감정이 서운함이었구나, 이게 불안함이었구나, 이게 걱정이었구나, 이게 화가 난 거였구나,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예민한 아이들은 아이일 때도 물론 조금 힘들겠지만 청소년이 되면 저는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도 되게 심하고 또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겪는 일들도 그 시기에 종종 많으니까요. 사춘기를 겪는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도와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좀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나 또래 관계의 스트레스, 경쟁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매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예민한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누군가 나의 이런 섬세한 감수성을 좀 이해하고 내가 왜 힘든지 이해해주고 좀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다가갔다가 또 바깥에서 상처를 받았다가 그러면서 위축되었다가 좀 좌절했다가 이거를 약간 반복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이런 나만 좀 예민하다고 비난받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뭔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이를 보면서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서 아이의 불안과 예민함을 같이 견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받아들여 준다면 또 남들과 조금 다른 자신의 모습도 잘 받아들이고 또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와닿는 부분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아이 이야기, 그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시험날 아침마다 배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검사도 해보고 약도 먹었는데 이성이 없다고 하고 딱 시험날에만 아픈 거예요. 많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 난 잘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완벽주의적인 마음을 많이 가진 아이들이 특히나 예민한 청소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좀 실패해도 잘 견뎌낼 수 있게 키워내려면 부모님들이 조금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나 교육 환경이 아이들에게 좀 경쟁과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완벽주의는 아이의 발전과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바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완벽주의가 정서불안이나 긴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넘어서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공부한 것을 실제로 잘
잘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자기 마음속에 완벽주의자가 살고 있고 또 그 완벽주의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좀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또 많은 완벽주의인 아이들, 또 완벽주의인 부모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완벽주의가 자기 삶을 지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아이도 부모님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어떤 학업이나 수행을 더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내가 부족하거나 혹은 뭔가 잘 못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엄마는 나를 똑같이 사랑해, 이런 느낌을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아이의 성취와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아이를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가 무언가를 할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와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아이가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좋고요. 또 아이를 다른 아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와 너 지난주보다 더 잘하게 된 것 같아, 너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아이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패를 아이가 경험했을 때 옆에서 다독여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도 빙상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또 일어나서 다시 경기를 잘 해서 또 금메달을 받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살다가 보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늘 얘기를 해주고, 아이가 넘어졌을 때도 실패한 것 자체보다는 실패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부모 자신도 자신의 완벽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집에서는 예민한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실제로 아이들 마음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진료도 보고 있는데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은 따로 있거든요.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를 바라보는 사실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좀 잘못 키워서 그러는 것 같고 또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했을 때 소용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좌절감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마음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다뤄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무언가를 안 해서 우리 아이가 힘든 것 같고 그런 불안감과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부모 책임이다, 이렇게 좀 부모를 탓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또 부모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 같고요. 또 뭔가 부모가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일부 사회에서는 어떤 부모의 불안이나 어떤 죄책감을 자극해서 뭔가를 파는 이런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자라는 데는 아이가 타고난 성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아이가 부모나 가족뿐만 아니라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선생님이라든지 또래 관계라든지 바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지만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뭔가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내가 놓치는 순간이 있고 내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그런 것들을 좀 부모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엄청 애쓰지만 또 우리 아이가 완벽한 아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도 그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부모 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사회에서 부모의 죄책감과 불안을 자극할 때 스스로 조절하고 다독이는 것을 보면서 아이도 자기의 불안이나 감정을 다독이는 능력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예민한 아이들과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함이 폭발하고 있는 이 예민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진료실에서 되게 많은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른들이랑 달라서 되게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불안하거나 엄청 예민한 아이들, 또 자기의 불안이나 예민함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자라고요. 또 뭔가 이렇게 좀 느렸던 아이들도 그 또래 발달을 따라잡고 이런 모습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금 지켜보시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의 모습은 아니고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민함이라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풀어내주신 김효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자세하고 유익한 내용들이 책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